가을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세력을 키워 모레 부산 인근 해상을 지나가겠는데요. 이번 태풍은 바람도 바람이지만 내일부터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를 몰고 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다소 서늘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출퇴근길에 대비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가까워지면서 지금보다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일요일 사이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부산에 바짝 다가서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부터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산에는 아주 강한 비도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내일 새벽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경남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6도, 울산은 24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물러가면서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오늘 미리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친족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수감 중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한 번도 말썽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서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경찰이 찾아와 DNA 분석 결과를 내밀었을 때도 용의자는 별 반응 없이 담담했다고 합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용의자 이 씨가 수감돼 있는 부산 교도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자기네 수감자로 밝혀지면서 교도소 측은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측에서 특징했지만 우리는 아직 통보받은 게 아무것도 언론에서 먼저 나가 이러니까 사실 우리 기관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24년간 한 번도 규율을 어긴 적 없이 꾸준히 작업장에 나와 일했고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까지 따며 조용히 생활했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입니다. 소란을 피운다든지 아니면은 규율에 위반되는 부정 물품을 소지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위반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수감 생활이 가석방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률상 20년 이상 복역하고 재범 우려가 적은 무기 수용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가석방 가능성이 관심을 모으자 교도소 측은 가석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수는 20년 이상만 되면은 요건은 되는데 25년 정도 가지고는 아직 저희들이 심사 대상으로 상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이 찾아왔을 때도 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경찰이 DNA 분석 결과를 갖고 와서 범행을 추궁했을 당시 이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교도소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씨를 독방으로 옮겼는데 이때도 별 소동 없이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부산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27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이 해결될 뻔했지만 최근 2심 파기환송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부전동의 한 모텔 40대 여주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CCTV에 용의자 모습이 찍혔지만 신원 파악이 안 돼 범인을 검거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엔 대교동의 한 여관에서 30대 여성이
역시 흉기에 찔려 숨졌고 용의자는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은 모두 27건. 부산경찰청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뒤 괴법동 태양다방 살인 사건 용의자가 15년 만에 밝혀지는 듯 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무죄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1, 2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최근 파기환송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다른 미제 사건들을 계속 추적해 용의자를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분석 기법은 나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발전하는 것을 동향을 주시하면서 시료가 남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재감정을 의뢰하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확인을 계기로 경찰이 해결 의지를 한층 높이고 있어 미제 사건들의 진실이 앞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로입니다. 세금으로 지원된 부산시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한국노총에서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는데요. 이 장학금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도 결정권도 다 한노총 부산본부에 맡겨졌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장학금이 아니라 사실상 한노총을 위한 장학금이었던 건데 부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시의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의 90% 정도가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부산 지역의 전체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장학금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도 모호합니다. 저소득층 노동자가 대상이라면서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이 아니라 한국노총 자신들의 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소득층의 정부 기준은 184만 원, 이에 비해 한노총 기준은 40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장학금을 누구에게 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장학이사회도 부산시나 외부 인사 없이 전원 한국노총 관계자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여기 장학이사회 같은 데 참석을 하시나요? 이 선발 과정에 어떤 개입이나 이런 걸 하시는지. 노총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금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노총 장학금인 셈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채 사실상 묵인해온 부산시.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장학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강의 중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동의대학교 A 교수가 사표를 냈습니다. 동의대는 A 교수가 어제 오후 6시 열릴 예정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곧 사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최근까지 수업을 진행하며 전쟁이 나면 여학생들은 위안부가 된다는 등 막말과 반인륜적 발언을 일삼아 학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난다는 지적에 지자체마다 청년 탈부산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내년부터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 지원팀을 별도 운영하고 남구도 조직 개편안에 청년 지원팀을 포함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또 금정구 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관련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청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기사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담팀 신설에 그치지 말고 관련 조례나 정책 로드맵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소형 무인기를 정밀 타격할 새로운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고리원전 등 핵발전소 드론 방어망도 강화될 거란 내용인데요. 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광원 레이저를 쏴 목표물을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원전에서 전파 교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에 이어서 타격 무기까지 개발되는 등 원전의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센터들의 운영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는 내용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센터가 135개로 여기에 1,325억 원의 예산이 운영비로 투입되고 있는데 시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벌였고 9개 센터에서 모두 예산 7억 5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시는 앞으로 주간 부서 감독을 강화하고 센터가 방만 경영을 하는 게 확인될 경우 예산 지원 중단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신기술도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기술 벤처 기업이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되면 국내외 관련 기업이 부산에 몰려들면서 2023년 부산에 관련 기업 250개가 설립 유치되고 1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환경교육도시 부산 선포식이 오늘 오후 3시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열립니다. 부산 시민과 환경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산의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제2차 릴레이 시네마 잡담이 오후 3시 서면 롯데시네마 10층 6관에서 열립니다. 부산 지역 11개 대학 일자리 센터가 참여해 취업 관련 명사특강과 영화 상영, 청년 정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7회 한국 피플 퍼스트 대회가 내일까지 백스코 컨벤션홀 3층 그랜드 볼룸과 아르피나에서 열립니다. 전국 발달장애인 및 조력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주제 발표와 자유발언, 분과회의 등 토론을 가집니다. 특이민원 비상상황 발생 모의 훈련이 오후 5시 부산시청 행복민원실에서 열립니다.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민원인 폭언과 폭행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100년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부산역 광장이 청년 장업 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어제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과거보다 광장 면적은 줄어든 대신 시민 접근성은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역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9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에 붙여진 이름은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기점인 부산역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은 미래 유라시아 철도 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을 위해 청년 창업과 협업 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이 일대를 창업 특화 구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이 개관을 함으로써 근대 100년의 역사를 함께한 부산역 1호는 이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국제 관문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유라시아 플랫폼은 기존의 부산역과 광장 사이를 연결하는 완충지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는데 개장을 기념해 부산의 대표적인 건축문화 축제인 부산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100여 년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때론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던 부산역 광장이 창업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부산의 역사적 상징물이 또 하나 사라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대기업과 지역 중소상인이 상생하고 도시 재생에까지 도움을 주는 사업, 다소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으로 이 모든 걸 해내겠다는 실험이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용두산공원 면세점, 고가의 수입 화장품 코너를 지난 한켠에 부산 중소 청년 기업들의 공동 브랜드, 부산 스타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식품류부터 부산의 시어인 고등어 캐릭터 인형, 의류, 패션 소품까지 제품군도 다양합니다. 부산의 소상공인, 청년 기업 100여 곳이 2년 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뭉친 부산 스타 브랜드가 이번에는 라면으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상품 기획과 패키지 등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모든 과정을 회원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역에서부터 원재료를 우리 100개 기업에서 전부 창출해서 디자인부터 마케팅, 브랜드까지 모든 게 멀티 플랫폼입니다.
다만 라면 생산은 중견식품기업 오뚜기가 맡았습니다. 생산 원가만 오뚜기에 지급하는 식품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상생 모델을 만든 겁니다. 스타브랜드 측은 부산라면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이웃돕기와 도시재생 사업에 기부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수익 이전에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저희 너무 고맙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많은 분야도 있지만 재생사업에 이제 투여하겠다라고 하는. 부산라면은 다음 달 초 시내 면세점과 마을기업, 지역 마트 등을 통해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의 051 FM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죠. 첫 번째 키워드가 존중, 리스펙이에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게 뭐 설명보다는 영상을 잠깐 보시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까.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리스펙! 지금 당장 해보자. 존중. 리스펙! 일단 기다려보자. 와, 진짜 파격적인데요. 존중, 리스펙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부산시 교육청에서 올린 존중합시다 리스펙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존중, 리스펙, 지금 당장 해봅시다, 일단 시작해봅시다 같은 대사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B급 감성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폭발적인 반응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네. 댓글을 보면 이게 결제를 받고 나간 거라니 믿기 힘드네. 네, 존중할게요. 제발 제 머릿속에서 나가주세요 같이 이 영상의 파격성과 중독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댓글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리 교육감님도 시켜야 되겠다, 핫하다고 해서 왔다 등 다른 지역 교육청 채널의 댓글들도 재밌었습니다. 네, 교육청의 재미있는 시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존중, 리스펙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통닭 들고 파출소인데요. 누가 통닭을 들고 파출소에 간 건가요? 네. 생활고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20대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의 친구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제 받고 이제 보냈다는 신고를 받은 계금 파출소의 서병수 경위는 1시간 30분 동안 끄징이 대화와 설득 끝에 청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 경위는 청년의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어서 이 고마운 마음의 청년은 통닭을 사들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하네요. 네, 참 훈훈한 사연인데요. 시민들의 반응도 당연히 뜨거웠겠죠. 네, 맞습니다. 계금 우리 동네인데 너무 멋진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라 더 뿌듯하고 안심입니다. 같이 특히 계금에 사시는 분들이 반가움과 고마움을 보였고요. 또 사랑을 주는 마음도 받은 것에 가지는 감사의 마음도 지금 세상에선 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마음 다 너무 예쁩니다.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씨앗이 되어주시기 같이 사연만큼이나 따뜻한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사연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온정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만나볼까요? 마지막 키워드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부산 떠나고 싶지는 않다인데요. 이 는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신문에서 실시한 부산시 청년인식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6명은 부산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탈부산 소식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부산에 살고 싶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일자리 문제인데요. 댓글을 보면은 월급은 적고 일자리는 없고 나도 부산 살면서 부산 너무 좋다 느끼지만 취업은 진짜 떠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내 기분 노후에 기양해야 할 듯에서 느낄 수 있듯이 어쩔 수 없이 부산을 떠난 청년들의 안타까움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부산에 남고 싶은 청년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커피 전문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부산지방 서부지원에서 열린 20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밤 사상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공부를 하던 20살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사상구 전 의원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지난 2014년과 15년 구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900만 원의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상구 전 의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받은 전 구의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내년 시즌 사령탑 찾기에 나선 프로야구 롯데가 감독 선임 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롯데는 지난 2주간 감독 후보를 선정해 평가를 시작했다며 성민규 단장이 미국에서 제리 로이스터 전 롯데 감독과 미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타격 코치를 맡고 있는 스콧 쿨바, 레리 서튼 등 3명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현재 공필성 감독 대행을 포함해 한국의 감독 후보들에 대해서도 심층 면접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감독 선임 가능성이 높을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가 18곳에서 기르는 돼지 6천여 마리를 매일 예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육 돼지에게 사료 대신 남은 음식물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축산 농가에서의 각종 행사나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어제 기장군에 있는 한 양돈 농가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산 지역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 여성들로 구성된 부산 여성 백인 행동은 어제 오후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부정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바닥으로 치닫는 현 경제 상황에 조 장관이 무너뜨린 공정사회와 법치주의가 국민 삶의 희망을 꺾고 있다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 도시철도의 배차 간격이 줄고 환승역 정차 시간은 늘어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신평다대포 구간은 토요일과 휴일 9회씩 증편 운행하고 2호선 호포 양산 구간도 평일 6회, 주말 7회씩 늘려 운행합니다. 또 3호선은 이용 혼잡도가 높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배차 간격을 10분에서 8.5분으로 줄여 운행합니다. 환승역인 서면과 연산역에서는 열차 정차 시간이 40초에서 50초로 늘어납니다. 신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박경철 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임했습니다. 박 청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에는 최완현 신임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원장은 30회 기술고등고시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과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한 수산행정 최고 전문가로 꼽힙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다소 서늘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출퇴근길에 대비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가까워지면서 지금보다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일요일 사이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부산에 바짝 다가서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부터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산에는 아주 강한 비도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내일 새벽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경남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6도, 울산은 24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물러가면서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오늘 미리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